일본의 SBI 홀딩스가 서클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SBI 홀딩스는 우리 리플의 든든한 지원군이죠. 리플랩스의 초기 투자자이고 현재도 외부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클은 USDC의 발행사입니다. USDC, 요거 모르시는 행님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테더 다음으로 시총이 큰 놈입니다. 얼마 전에 디패깅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시총이 많이 줄기는 했어도 오늘 아침 기준으로 시총이 244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가 좀 넘습니다. 이 외놈들은 우리나라보다 블록체인에 대한 법률적 제도 준비를 훨씬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외놈 정부는 이미 6월에 결제 서비스법을 개정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확립해 놓았습니다. 암호화폐라는 명칭을 암호자산이라고 바꾸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MOU 체결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USDT, 테더가 아닌 서클의 USDC를 화이트리스트 코인으로 소개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SBI 홀딩스는 일본에서 서클의 USDC가 유통되는 것을 돕고 은행 계좌 개설과 계좌를 보유한 회원들을 상대로 웹3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웹3 지갑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SBI 홀딩스는 이전부터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정상을 노리면서 공격적인 사업 추진을 했죠. 일본의 JP 모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서 계열사인 SBI VC 트레이드가 USDC를 유통할 수 있게 됐고 SBI는 지금 이걸 통해서 국경 간 송금 혁신을 이루는 우리 XRP와 스테이블 코인 USDC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리플 레저에는 아직 USDC가 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BI 홀딩스 기타오 회장의 역할에 따라서 XRP 레저 위에서 USDC를 발행해서 XRP랑 USDC가 이렇게 함께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이었죠. 일본의 OK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중 첫 번째로 다이를 화이트리스트 코인으로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테더나 TUSD, USDD 같은 이런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도 상장 후보로 지금 꼽히고 있는 중이죠. 이번 SBI 홀딩스와 USDC의 파트너십을 통한 일본 내에서 벌어질 이 스테이블 코인들의 전쟁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SBI 소식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 리플이 마스터카드와 XRP 직불카드를 출시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XRP 레저랩스의 설립자이자 XRP 레저 기반의 수몰렛을 만든 이 위스와인드가 어떤 트위터리언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직불카드와 숨몰렛뿐이다 이런 글을 썼는데 여기다가 이제 리트윗으로 마스터카드 직불카드와 셀프 커스터디, 계정 한도 맞춤 설정 등과 관련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리트윗을 올렸습니다. 하필 요 마스터카드죠. 다른 CBDC 프로젝트에서 우리 리플하고 이미 여러 차례 협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서 XRP 레저 기반의 이 숨월렛이 마스터카드가 발행하는 XRP 직불카드를 연동시킬 거다. 이런 말들이 현실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 더 설득력이 있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해외 몇몇 크립토 미디어들은 이미 마스터카드가 XRP 기반 직불카드를 출시를 한 것처럼 기사를 막 쓰고 있는데 아직 출시가 된 건 아니고 지금은 관련 기술적인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XRP 직불카드가 얼른 좀 나와가지고 저도 빨리 발급받아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리플은 지금 전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은 좀 너무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요 챗GPT가 리플이 12월 달 안에 3달러, 그러니까 거의 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리플 가격에 제일 압박을 주고 있는 거는 SEC와의 소송 리스크죠. 초기에 기관들 상대로 판매한 7억 7천만 달러의 XRP에 대한 벌금 합의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리플과 SEC의 의견서 제출 데드라인이
4월 29일이니까 4월 말부터는 정식 재판이 아마 시작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 2월에 합의 관련한 어떤 입장을 법원에다가 제출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 리플이 의미 있게 좀 움직일 만한 이런 요인들이 사실상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 리플한테 SEC와의 소송보다 지금 심각한 수준의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 당분간은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런 탑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이 다 롱으로 몰려있고 미결제 약정도 아직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상방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형님들, 우리 리플이 2등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주식시장 지표를 이렇게 관리하고 생산하는 FTSE 러셀, 이 러셀과 협력을 해가지고 크립토 섹터 인덱스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려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리플이 커런시 부문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큰 비중으로 소개가 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섹터는 크게 이렇게 5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커런시 부문,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부문, 파이낸셜 부문, 컨슈머 앤 컬처, 그리고 유틸리티 앤 서비스입니다. 자, 먼저 커런시 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 리플, 그 뒤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모네로, 비트코인 SV 이렇게 포함되었습니다. 비중적으로는 비트코인이 93%로 1등, 2등 우리 리플이 4%, 나머지는 1% 수준입니다. 우리 리플이 커런시, 그러니까 통화 부문에서 2등인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너무 기분이 좋은 데이터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을 설명하면서 스위프트의 대안으로 설계가 되었다, 이런 말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현물 ETF로 전환이 된다면 XRP, 리플 현물 ETF가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부문에서는 당연히 이더리움이 대장입니다. 그 뒤로 솔라나, 카르다노, 트론, 톤, 폴리곤, 폴카닷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파이낸셜, 금융 부문에서는 바이낸스 코인, 유니스왑, 크립토닷컴, 메이커, 에이브, 인젝티브 프로토콜, 토르체인이 포함됐습니다. 컨슈머 앤 컬처 부문입니다. 1위 도지코인, 2위 시바이누, 3위 이뮤터블엑스, 그 뒤로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 플로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앤 서비스 부문입니다. 체인링크, 파일코인, 리도다오, 퀀트, 비체인, 그래프, 렌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알트코인 포트폴리오 고민하고 계신 행님들께는 이게 꽤나 괜찮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아크인베스트의 CEO죠. 우리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야가 이 CNBC 텔레비에 나와서 2030년까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25조 달러 시장이 될 것이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시총이 대략 1.4조 달러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20배 더 큰 규모의 시장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거도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역은행 주식들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도 비트코인은 19,000달러에서 오히려 30,000달러로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과 어떤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 자금 유입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우리 돈나무 누나의 말처럼 긍정적인 상황인지 제가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54%까지 상승해서 고점을 만들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체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던 비율이 축소가 되면서 알트코인들 쪽으로 지금 자금이 이동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알트코인 시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차트는 토탈3라고 부르는 차트입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 시총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의 시총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계속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또 다른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이더리움 한 개가 몇 개의 비트코인인지 나타내주는 차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알트코인 대장 우리 이더리움이 가격이 오르면서 이 차트를 들어 올리면 나머지 다른 알트코인들은 뒤늦게 따라오면서 펌핑이 나와서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017년 보시면 2000% 넘게 상승했죠. 이렇게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가 상승을 하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2017년도 말 같은 시기에 비트코인 캐시 차트입니다. 1600%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은 같은 시기에 리플 차트입니다. 거의 2300%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총 규모가 큰 알트코인들은 이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와 비슷한 정도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어떨까요? 자, 같은 시기에 이 스텔라로맨 차트입니다. 미쳤죠, 그냥. 10,0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형님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지금 온체인 데이터로 봐도 지금 기관들이며 고래들이며 하나같이 이더리움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크립토 분석가들이 이더리움의 강세 패턴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가 폭등을 하는 건 기정사실이란 말입니다. 제 영상 보시는 형님들 대부분이 리플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저도 제 현물 포트폴리오 중에 리플 비중이 제일 큽니다. 하지만 우리 리플이 지금 시총이 5위입니다. 이렇게 시총이 무거운 리플이 우리한테 단기간에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리플은 불나방같이 매매하는 코인이 아닙니다. 트레이딩이 아닌 인베스팅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마라톤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리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내 돈이 계속 묶여있는 건 기회비용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형님들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렇게 하면 나는 시드를 까먹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내가 리플 물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자, 형님들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의 트렌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ETF죠. 이 ETF의 승인이 가지고 올 기관들과 거대 자본들의 유입을 우리 크립토 시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이 ETF, ETF라는 이 폭풍의 중심에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형님들. 그레이스케일.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죠? 이 그레이스케일은 뉴욕에 있는 회사인데 유명한 DCG,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고 세계에서 얘네가 지금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대략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그레이스케일은 아크인베스트,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전통적인 미국의 금융기업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얘네는 처음부터 암호화폐 투자와 자금 운용을 위해서 태어난 회사고 2013년도에 설립 당시부터 GBTC,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 상품을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스케일의 최근 마지막 현물 ETF 신청의 승인 데드라인은 작년이죠. 22년 7월 6일로 만료가 되었지만 며칠 전부터 지금 SEC와의 미팅을 가지면서 GBTC의 현물 ETF 전환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크인베스트가 신청한 현물 ETF의 승인 데드라인은 1월 10일까지지만 그 전에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먼저 ETF 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었던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프리미엄은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 8%까지 회복을 하면서 곧 플러스 전환을 앞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마켓메이커들 중에서도 이 그레이스케일이 최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이 굴리고 있는 자산만 자그마치 50조를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펌핑이 오는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이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스케일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들만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펌핑이 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코인들이 펌핑이 있었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나 아는 대표적인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코인이죠. 우리 체인링크. 체인링크 540일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메타버스 대표 디센트럴랜드죠. 디센트럴랜드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솔라나. 솔라나도 지금 거래량 상당히 많죠.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솔라나 시총이 7인데 이렇게 무거운 코인도 단기간에 거의 3배가 육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비트코인 캐시 빅개똥. 거래량 여기서 폭발을 했죠. 그리고 가격도 거의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역시 시총이 좀 무거운 코인인데도 이렇게 펌핑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것들, 어느 정도 검색만 해봐도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란 걸 알 수 있는 코인들은 이미 돌아가면서 일찌감치 다 쐈습니다. 근데 형님들,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종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차트 이거 박살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죠? 제가 오래도록 주목하고 있었던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코인들은 돌아가면서 가격적으로 펌핑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차트 진짜 이거 치기 줍니다, 형님들. 보이시죠? 요거에 대해서 힌트를 제가 살짝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유튜브 같은 이런 방송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데이터, 이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용을 갖다가 유튜브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코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웹3 생태계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계속 아직 안 간 거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렇게 형님들한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우리 형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형님들한테만 이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거를 오픈을 해버리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 퍼다가 돈 받고 파는 양아치들도 있을 거고 혹시나 이게 세력들한테 알려져서 펌핑이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우리 형님들께만 공개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배너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7490-0680 010-7490-0680 이 번호로 제가 행님들인지 확인만 할 수 있게 행운의 숫자 7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중에서 아직 펌핑이 안 나온 코인은 이제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랑 막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금들이 계속 시장으로 유입된 상황이라 이 종목도 지금 슈팅 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형님들한테 제가 문자로 종목만 띡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분석한 자료들 그리고 세부적인 타점까지 있는 그대로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막 쏘고 올라가서 잡지도 못하는 코인들 구경하시면서 아 저거 살 걸 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확실한 분석으로 찾아낸 이런 코인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버는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바로 문자 남겨주십시오. 올 겨울에는 우리 구독자 형님들 모두 좀 따시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님들한테 제가 공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공부방 인원을 며칠 전에 늘렸었는데 또 다 찼죠. 그래서 제가 형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방을 여러 개로 나누면 제가 할 일이 좀 많아지긴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운영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공부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약간 사랑방 느낌의 그런 오손도손한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만들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원이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이나 자료 올려드리는 공지방을 따로 그리고 채팅방을 따로 이렇게 여러 개의 방으로 운영을 하려니까 우리 형님들이 그만큼 여러 개의 방을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냥 제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공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총 5개의 방으로 제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방에 제가 드리는 분석 자료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방마다 중점적으로 질문 답변해 드릴 내용에 대한 테마를 잡아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기본기를 다지고 싶어 하시는 행님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행님들을 위한 기초방, 그리고 어느 정도 구력이 있으신 행님들께 조금 더 무거운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심화방, 나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해 보고 싶다 하시는 행님들을 위한 파동방, 그리고 나는 하모닉 패턴이 궁금해서 이거를 공부해 보고 싶다 하시는 행님들을 위한 하모닉방,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분석 자료도 받아보고 우리 동무들과 수다도 원한다 하시는 행님들을 위한 수다방, 이렇게 5개의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딱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고 싶으신 방에 다 입장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초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수다도 떨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문자로 기초, 수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빨리 초대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를 좀 취합한다고 조금 오래 걸릴 때도 있으니까 막 하루 이틀 만에 안 온다고 너무 쪼우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